사람들은 화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자신이 싫고 화를 낸 뒤의 후회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참아야지, 화를 내면 안 되지, 이 정도 일에 흔들리면 안 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다짐할수록 분노는 더 빨리, 더 거칠게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대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없애야 할 것, 숨겨야 할 것, 드러나면 안 되는 실패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올라오는 순간 마음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부릅니다. 마음은 더 좁아지고 숨은 얕아지며 생각은 한 방향으로만 달려갑니다. 이때 분노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오른 공을 억지로 눌러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잠잠해지는 듯 보이지만 손을 놓는 순간 더 세게 튀어오릅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누를수록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기술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분노가 일어나는 방식을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쳐있던 마음, 쌓여있던 말들,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인 끝에 하나의 계기를 만나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과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또 참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자신을 몰아붙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분노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시작하면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의 화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지나왔는지, 어떤 신호를 담고 있는지 천천히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분노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다스린다는 말을 쓰지만 실은 화와 싸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싸움에는 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결국 우리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봅니다. 분노를 밀어내는 대신 잠시 곁에 두고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지금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 이 작은 태도 변화가 이후의 모든 선택을 바꿉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며 무엇보다 후회로 이어지는 반복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분노는 여전히 오겠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 차이가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불교는 이 지점에서 아주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제대로 보라고. 그렇다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분노를 분석하라는 뜻도 아니고 원인을 캐묻거나 스스로를 신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본다는 행위는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분노 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분노를 밀어내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함께 머무는 태도입니다. 보통 분노가 올라오면 마음은 즉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생각의 흐름은 분노의 연료를 더합니다. 하지만 보는 순간 이 흐름은 잠시 멈춥니다. 아,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가슴이 조여오고 있구나. 숨이 짧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이야기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침 보는 힘은 분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않고 있다, 없다로만 바라봅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분노를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스스로 힘을 잃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무의식 속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힘이 자라면 우리는 분노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또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그 흐름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듭니다. 분노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분노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고치려 하지도 않고 이겨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올 때 알아차리고 갈 때 지켜볼 뿐입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을 복잡하게 만들던 수많은 갈등을 조용히 풀어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분노를 착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법을 천천히 익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도권을 잃는 순간을 분노가 폭발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방향을 내준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첫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생각이 앞서 달려가고 말이 준비되고 몸이 굳어지는 순간 삶의 운전대는 조용히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연습은 완벽한 통제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침착해지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그런 다짐은 오히려 실패의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대신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지점을 익힙니다. 분노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법. 한 발짝 남겨두는 법입니다. 이 한 발짝은 대단한 깨달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소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 이 감정이 나를 전부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인식, 이런 태도가 쌓이면 분노는 여전히 나타나지만 결정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디까지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명령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구나. 감정이 와도 나는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구나. 이 믿음은 분노를 줄이기보다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분노는 예전처럼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단단함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에 익히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 팁,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목소리가 먼저 변하고 표정이 굳고 생각은 이미 상대를 향해 달려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화를 낸 뒤에야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불교 수행의 출발점은 이 타이밍을 조금 앞당기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앞당긴다는 것은 분노가 커지기 전에 아주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는 일입니다. 폭풍이 되기 전에 바람처럼 분노에도 반드시 예고가 있습니다.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는 느낌, 턱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지점, 이것들은 아직 분노가 아니라 분노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이 지점에서 알아차림이 생기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동 반응 모드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무언가를 바꾸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좋고 나쁨을 붙이지 않고 그저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은 분노를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힘을 쓰기 전에 숨을 고르게 만듭니다. 마음은 누군가를 공격할 준비 대신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이 알아차림이 분노를 멈추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알아차린 횟수가 쌓이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분노의 초입을 알아차리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이 신호 다음에는 내가 흔들린다는 것을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짧은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조금 늦게 말하기, 시선을 잠시 떼기, 숨을 한 번 더 내쉬기. 이 작은 선택들이 분노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알아차림은 완벽한 통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수를 줄이는 힘을 줍니다. 후회로 이어지는 순간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팁은 모든 수행의 바탕이 됩니다. 분노를 없애기 전에 분노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분노를 없애려 들기 전에 아주 짧게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구나. 이것은 분석도 아니고 판단도 아닙니다. 그저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아는 태도는 우리가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유를 찾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머릿속은 곧바로 바빠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은 이미 분노의 흐름 안에 들어간 뒤에 일어납니다. 보고 아는 것은 그 흐름에 뛰어들지 않는 선택입니다. 생각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각에 조용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알아차림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고 끌어안지도 않습니다. 마치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비를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분노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존재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분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너 여기 있구나.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이 인정은 분노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분노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이 마음을 가장 안정된 자리로 이끕니다. 처음에는 이 연습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가장 책임 있는 태도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알아차림이 말과 행동 사이에 여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여백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반응할지, 조금 기다릴지, 아니면 이 감정이 자연히 지나가도록 둘지. 보고 아는 연습은
분노를 통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연습입니다. 아주 짧고 아주 단순하지만 이 연습이 쌓일수록 분노는 점점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닙니다. 분노를 바라보는 자리, 한 걸음 물러선 자리가 함께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틈, 이 한 박자의 멈춤이 분노의 폭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이 한 걸음 물러선 자리는 분노를 약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가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이 경계가 생기면 우리는 분노 속에 있으면서도 분노만이 전부인 상태에서는 벗어납니다. 마음 한켠에 보고 있는 나, 느끼고 있는 나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분노는 더 이상 명령하지 못합니다. 당장 말하라고 재촉하지 못하고 지금 행동하라고 몰아붙이지도 못합니다.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잠시 머물 뿐입니다. 이 짧은 틈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삶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의 침묵, 표정이 굳어지기 전에 호흡, 몸이 앞으로 쏠리기 전에 멈춤, 이 모든 것이 이 틈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멈추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분노가 올 때마다 완벽하게 멈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경험한 틈은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다음 분노가 찾아올 때 그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라도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감정 안에서도 나는 선택할 수 있구나. 아, 휘둘리지 않는 자리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 깨달음은 분노를 줄이기보다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분노가 와도 모든 것이 망가질 것 같지 않은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분노와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싸움도 아니고 도망도 아닌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가 이 한 박자의 멈춤에서 천천히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팁,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우리는 말 속에서 스스로를 묵습니다. 내가 화났다.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이 말 속에는 분노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이 표현을 아주 조심스럽게 바꿉니다. 내가 화났다에서 화가 일어났다로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화가 나인 것이 아니라 일어난 현상이 되는 순간 분노는 나를 전부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아주 작은 언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말 대신 화가 일어났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나와 동일시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이 분리는 냉담함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한 겹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사실을 인정하되 그 화가 나의 전부라고 동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분노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를 키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마음의 작용을 조건이 모여 생긴 결과로 봅니다. 어떤 조건이 모이면 기쁨이 일어나고 다른 조건이 모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나라는 고정된 주체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덜 비난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는 질문 대신 지금 이런 조건이 겹쳤구나 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책이 줄어들면 분노 뒤에 따라오던 두 번째 고통도 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상대 역시 자신의 조건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는 곧바로 용서를 요구하지 않지만 적어도 적대감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화가 일어났다는 관점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를 차분히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에 끌려 반응하는 대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덜 상처가 될지를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이렇게 분노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가장 균형 잡힌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늘에 구름이 낀 것처럼 마음의 분노라는 현상이 잠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분노는 고정된 성격도 본성도 아닙니다.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우리는 분노를 관리하려 하지 않아도 분노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를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분노가 나타나는 순간 무언가를 즉시 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잠시 두고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은 머물다 흩어지고 하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뒤덮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늘 흔들리지 않는 바탕이 존재합니다. 이 바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분노를 대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더 이상 지금 이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곧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나가는 과정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누르지도 않고 애써 바꾸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건이 모여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한 대응입니다.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감정을 과장하지 않으며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이 자라면 분노는 점점 삶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분노가 있을 때도 일상적인 선택을 하고 필요한 말을 고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오고 가는 흐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이 관점은 분노뿐 아니라 다른 모든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불안, 슬픔, 서운함 역시 조건이 모이면 나타나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감정 앞에서도 조금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릴수록 우리는 점점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팁, 분노의 대상보다 조건을 살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예요. 그 말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하지만 불교는 묻습니다. 정말 그 한 가지 때문일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웃어넘기고 어떤 날은 크게 상처받습니다. 차이는 대상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잠이 부족했는지, 몸이 지쳐 있었는지, 이미 다른 일로 마음이 무너져 있었는지, 분노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분노를 조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동만 보던 눈이 그 이전과 그 주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의 원인을 하나로 정리하려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쉽고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이 하나의 분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닿기 전 이미 마음은 여러 층이 상태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 긴장된 신경,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보이지 않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 조건들을 살피기 시작하면 분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잘못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몰아붙일 이유도 줄어듭니다. 조건을 본다는 것은 핑계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흐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분노가 어떤 상태 위에서 발생했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는 대응 방식을 바꿉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지,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보는 눈이 생기면 분노가 반복되는 패턴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시간대, 특정 상황, 특정 관계에서 유독 예민해지는 이유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 깨달음은 앞으로의 분노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기반이 됩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조건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크게 다가왔구나. 이 한 문장은 분노의 흐름을 눈에 띄게 누그러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살핀다는 것은 분노를 분석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쌓일수록 분노는 점점 예전처럼 갑작스럽게 삶을 뒤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쌓여있던 조건 위에서 마지막 한 방울처럼 터질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분노의 화살은 밖으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아, 이미 마음이 꽉 차 있었구나. 이 통찰은 자책이 아니라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이 통찰이 생기면 분노를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화를 누군가에게 던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쳐 있구나.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분노는 단순한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바뀝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이 과정은 자책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무력감을 느끼며 더 큰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쳐 있음을, 가득 차 있음을 그저 인정하는 것이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도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힘입니다. 분노를 경험할 때 그 순간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지금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 자비의 시선은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보호합니다. 내 마음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아는 순간 불필요한 말과 행동이 줄어들고 우리는 분노가 만든 상처로부터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비는 타인에게도 이어집니다. 나 자신에게 느끼는 연민과 이해가 타인을 향한 공감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든 조건 속에서 이렇게 반응했겠구나라는 생각이 화살을 겨누기보다 관심과 이해로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분노는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자동 반응 대신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자비의 시선으로 감정을 바라봅니다. 이 작은 반복이 모이면 분노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국 분노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분노가 일어나는 조건을 이해하고 자신을 관찰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삶의 안정과 평온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분노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는 마음의 주도권을 스스로 손에 쥐게 됩니다. 네 번째 팁. 지금의 분노가 과거에서 왔음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분노는 현재의 사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참아야 했던 말,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무시당했던 기억들, 이것들이 현재의 상황과 만나 분노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노는 종종 지금 이 순간보다 과도하게 큽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은 화가 단순히 눈앞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기억과 감정이 함께 모여 폭발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보이지 않는 필름처럼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억눌린 말, 인정받지 못한 느낌, 무시당했던 순간들, 이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현재의 사건과 맞물려 분노라는 형태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도 어떤 날은 화가 나지 않고 어떤 날은 큰 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건만을 탓하며 분노를 이해하려고 하면 늘 불완전한 해석과 후회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과거와 현재를 함께 바라볼 때 분노의 실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통찰은 또한 자기 연민과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대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채워지지 않은 감정이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순간 분노는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마음의 흔적이 됩니다. 과거에서 오는 분노를 이해하면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감정이 올라왔는지 마음을 살피며 다음 선택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불쾌한 말을 던질 때 그 말 자체보다 내 안에서 반응을 키우는 오래된 기억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제 화살은 곧바로 밖으로 향하지 않고 분노는 나와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바라보는 연습은 즉각적인 감정 조절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분노의 패턴을 깨닫게 되고
왜 특정 상황에서 쉽게 화가 나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는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아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결국 지금 느끼는 분노가 과거의 상처와 조건 속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억압하거나 폭발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한 과정일 뿐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삶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를 바라보는 이 통찰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과거의 무거운 기억에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화는 지금만의 것이 아니구나. 과거의 내가 함께 올라오고 있구나. 이 인식은 분노를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순간에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이 생기면 분노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분노를 단순히 지금의 상황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이해할 때 마음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건가? 라는 반복적인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함께 올라오고 있음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단독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넘어 실제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충동적으로 터져나오는 일을 조금 더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짧은 지연이 쌓이면 후회와 상처를 줄이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해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대가 내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의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 조건과 과거의 상처가 반응을 크게 만들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상대를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모든 책임을 돌리기보다 상황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통찰은 반복적으로 연습될수록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이 순간만의 것이 아니다. 과거의 기억이 함께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힘이 길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 인식이 분노를 억제하려는 노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누르거나 없애려는 시도는 대체로 더 큰 긴장을 만들지만 과거와 현재를 함께 바라보는 통찰은 분노를 자연스럽게 약하게 만듭니다. 분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나 전부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분노가 올라와도 자책이나 폭발 없이 그저 관찰하고 이해하며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분노는 더 이상 삶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며 우리는 분노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5번째 팁. 몸에서 먼저 분노를 풀어줍니다. 분노는 생각보다 몸의 반응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굽고 숨이 짧아집니다. 이때 생각으로 화를 다스리려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흔히 생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화를 참아야 해. 이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라는 논리적 판단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마음이 이미 몸과 연결되어 반응하고 있을 때 이러한 생각들은
오히려 혼란을 더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어깨가 긴장되며 숨이 가빠오는 상태에서 머리로만 분노를 통제하려 해도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몸에서 먼저 분노를 풀어주는 방법을 권합니다. 분노의 신호를 몸에서 읽고 그 긴장을 먼저 해소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숨결에 집중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안정됩니다. 어깨를 살짝 풀고 턱과 손의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강도는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만 효과가 강력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는 이유는 신체가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먼저 통제하려 해도 몸이 반응하고 있으면 분노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긴장을 먼저 풀면 생각으로 억지로 참으려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 연습은 순간마다 반복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몸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가슴과 어깨, 목의 긴장을 느끼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한 박자 늦춰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분노는 더 이상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몸을 통한 분노 해소는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분노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몸과 마음을 함께 바라보면 자연스러운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5번째 팁은 분노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분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몸에서 먼저 긴장을 풀고 숨과 자세에 집중하면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반복할수록 가장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이럴 때 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가슴이 조여 있는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몸을 느끼는 순간 생각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로 집중하게 됩니다.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가슴이 얼마나 조여 있는지, 손과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느끼는 순간 머릿속은 자동으로 느려지고 분노가 몰고 오는 급박함도 한 템포 늦춰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몸을 느끼는 것이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참아야 한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이미 한결 가벼워집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긴장감이 쌓이고 분노는 더 강하게 몸 안에 남습니다. 반대로 몸의 긴장을 먼저 풀어주면 머릿속 생각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어깨와 손에 힘을 빼고 턱과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폭발하지 않고 흐름 속으로 흩어집니다. 이 방식은 단순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몸을 느끼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은 이미 안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할지, 기다릴지,
잠시 숨을 고를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몸으로 돌아오는 수행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분노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감정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즉,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길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연습은 마음과 몸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몸의 반응을 살피고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 쌓이면 자동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늦추는 힘이 생깁니다. 분노는 여전히 나타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도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불교 수행에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은 추상적인 명상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애쓰는 대신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과 감각을 느끼며 지금 여기서 중심을 잡는 것, 그 짧은 순간의 집중과 관찰이 분노를 약화시키고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수행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6번째 팁, 말하기 전에 한 호흡을 머뭅니다.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 그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침묵을 권합니다.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 한 호흡 말하기 전에 숨 하나를 머무는 것, 이 한 호흡은 분노를 없애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막아줍니다. 이 짧은 멈춤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종종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화가 난 순간의 말은 거의 자동으로 입을 통해 나가고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출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숨 하나를 머무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즉각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짧은 멈춤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호흡의 여유는 말이 나가기 전에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상처만 남기게 되는가? 잠시 멈추어 질문하는 순간 분노의 에너지는 폭발보다는 관찰과 선택의 힘으로 전환됩니다. 이 한 박자의 멈춤은 단순히 분노를 늦추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한 호흡을 머무르며 말과 행동을 선택하면 관계의 긴장을 줄이고 후회와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습관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숨을 멈추고 관찰하면 우리는 왜 화가 났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사적 반응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선택을 기반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연습은 분노를 다스리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멈춤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자동적으로 한 호흡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즉시 반응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상황을 바라보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하기 전에 한 호흡을 머무르는 연습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삶과 관계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말이 폭발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숨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이 짧은 시간은 우리의 선택과 관계,
그리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와 말 사이의 그 한 박자가 우리를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 팁. 분노 뒤에 숨은 욕구를 봅니다. 모든 분노 뒤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분노는 이 욕구가 좌절될 때 가장 거칠게 나타납니다.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욕구를 살펴야 합니다. 분노는 단순히 화가 난 감정이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내적 욕망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혹은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 외면될 때,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좌절될 때, 분노는 그저 순간이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분노만 억누르거나 공격적으로 표출하면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분노는 감정 자체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며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흐리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노 뒤에 숨은 욕구를 바라보면 그 힘은 오히려 통찰과 이해로 바뀝니다. 우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화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다면 표면적으로는 말투나 내용 때문일 수 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초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옮겨집니다. 이 깨달음은 분노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욕구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공격성이 아니라 통찰의 도구가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행동 자체보다 내 마음속 욕구가 좌절된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는 덜 반응적이고 더 공감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분노를 욕구로 바라보는 연습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연습 방법은 단순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몸과 마음을 살피며 내 마음속 욕구를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폭발하지 않고 우리를 깨우는 신호로 바뀝니다. 결국 분노 뒤에 숨은 욕구를 바라보는 일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욕구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우리는 더 자유롭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분노와 욕구 사이의 이 이해가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성숙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욕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분노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욕구를 보면 분노는 메시지가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분노를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바꿉니다. 분노 뒤에 숨은 욕구를 제대로 볼 때 우리는 반복되는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구를 외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분노는 그대로 폭발하고
우리는 또다시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의 분노는 늘 새롭게 나타나 후회와 상처를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욕구를 직시하면 분노는 단순한 폭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분노가 불쾌한 경험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그저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욕구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분노를 메시지로 이해하면 행동과 선택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화를 내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욕구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선택할 때 단순히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이 과정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는 질문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구나라고 바라보는 순간 자책과 죄책감 대신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고 돌보아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순간 욕구를 이해하면 상대를 단순히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분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관계를 회복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분노 뒤의 욕구를 보는 습관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분노는 여전히 찾아오지만 그 순간 우리는 적이 아닌 스승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승이 알려주는 메시지를 읽고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분노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이며 진정한 평온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8번째 팁,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억울함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분노에 묶인 나를 풀어주는 선택입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에 갇혀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용서는 힘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용서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가 상대를 위해 혹은 상대를 옹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용서는 상대를 바꾸거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자신을 풀어주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억울함에 묶여 있을 때 그 감정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자리 잡습니다. 계속 떠올리고 곱씹고 후회하며 마음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를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가 즉시 달라지거나 상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내가 그 감정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는 결정입니다. 용서는 바로 이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용서는 자유의 표현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나를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소모를 겪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놓아주고 용서하는 순간 분노를 통한 자기 소모가 멈추고 내 마음이 처음으로 숨 쉴 공간을 갖게 됩니다. 상대의 잘못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자유는 힘과 다릅니다. 힘은 상대를 제압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에서 오지만
용서를 통한 자유는 내 마음속 속박을 스스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원망에 매여 있는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평온을 얻습니다. 분노에 갇혀있던 자신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 몸과 마음은 긴장 상태에 머물러 피로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해집니다. 이때 용서를 선택하면 단순히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용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가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분노와 원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주도하는 주체가 됩니다.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한 행위입니다.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선택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붙들지 않고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합니다. 분노가 남긴 상처와 기억은 그대로 있어도 그 속에서 내 마음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참된 의미이며 분노를 넘어 삶의 평온과 주도권을 회복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와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보고 느끼고 흘려보내는 연습, 이 길 위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분노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분노가 찾아왔을 때 그 안에서 삶의 주도권을 잃느냐 아니면 중심을 유지하느냐에 있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힘에 끌려다니면 생각보다 큰 상처와 후회가 따라오고 우리는 불필요하게 마음을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분노를 다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저 몸과 마음을 느끼고 숨을 살피고 분노가 어떤 욕구와 조건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몸과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더 이상 폭발하지 않고 관찰 가능한 현상이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몰아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우리는 한 박자 늦추는 힘을 길러갑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멈추고 몸의 긴장을 풀고 분노 뒤의 욕구를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분노는 여전히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올라오기도 하고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분노를 피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억누르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분노가 오는 순간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한 호흡 멈추고 그 감정을 이해하며 조금씩 흘려보내는 법을 배웁니다. 이 연습은 단순하지만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점점 우리는 분노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흔들리지 않고 후회와 자책에 빠지지 않으며
상황과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폭발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내면의 평온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분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분노를 만나도 우리는 더 이상 적대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이어갑니다. 이 길 위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분노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분노는 여전히 삶의 일부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주체적이고 평온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노가 올라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는 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스승입니다. 그저 몸과 마음을 느끼고 숨을 살피며 내 안의 욕구와 조건을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됩니다. 한 박자 늦추고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이 자리 잡으며 삶은 더 부드럽고 지혜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